안녕하세요. 올해 미국 증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승자가 바로 테슬라가 될 거라는 점입니다. 최근에 강력한 V자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이 기세를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서학개미 분들은 250달러가 넘어서면서 매도세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네요. 아무래도 올해 서학개미 분들 같은 경우에는 250달러가 넘었을 때는 팔았고 200달러 밑으로 거래가 되었을 때는 샀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 것인데요. 왜냐하면 최근에 서학개미 분들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250달러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승하면서 치고 나가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운명이 결정되는 거 바로 내일입니다. 10월 2일날 3분기 딜리버리 대수가 나옵니다. 여기서 어떤 숫자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올해 다시는 250달러로 안 갈 확률이 너무나도 높아지고 있죠. 지금 테슬라의 차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월가 기관들의 평균 예상치가 46만 2천대입니다. 그렇다면 내일 발표해서 46만 2천대만 넘긴다라면 주가 상승 여력은 훨씬 더 많이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의 기관들이 내놓은 예상치를 다 모아봤습니다. 생각보다 이 예상치의 숫자가 정말로 좋습니다. 상반기만 보더라도 월가 기관들은 굉장히 비관적으로 봤고 전기차를 안 좋게 봤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불리시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금 기관들의 판매 대수 예상치인데요. 우선 기간은 아니지만 가장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는 트로이 테슬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47만 2천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나와준다라면 월가의 예상치를 넘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3분기 역시나 어닝 비트를 예상할 수가 있고 주가 역시나 쭉 올라갈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테슬라 불리시로 굉장히 유명한 기관이죠. 바로 모건 스탠리와 웨드부시의 데나이브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46만 2천대 월가의 평균 예상치로 제시하고 있네요. 데나이브스 같은 경우에는 46만 5천대에서 47만 대까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가 상승을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숫자는 46이 아니라 47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기관들 도이치뱅크는 46에서 46만 5천대, 바클레이즈는 47만 대, 골드만삭스는 46만 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어드 같은 경우에는 48만 대로 예상을 하고 있죠. 굉장히 높은 숫자를 예상치로 내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46만 대 미만으로 보는 것은 짐몬스터가 45만 2천 대로 보고 있고 구겐하임이 45만 6천 대로 보고 있습니다. 파이프 샌들러스도 45만 9천 대로 보고 있네요. 그래서 드디어 내일입니다. 46만 2천 대만 넘겨버린다라면 올해 연말까지 테슬라의 주가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7만 대를 넘겨버린다라면 3분기 어닝까지 충분히 좋은 예상치를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오면서 좋은 흐름세로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중국 기업들이 3분기로 들어오면서 전기차 판매 대수가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 역시나 중국 기업들과 비슷한 상승 모드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더군다나 테슬라 차이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00만 대 수출을 찍으면서 기가 상하이의 파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다음 비아디, 토요타를 비롯한 폭스바겐은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판매 대수가 계속해서 좋아질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RB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곳 바로 테슬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만큼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나이브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전기차 부분에서는 잘 나가고 있지만 AI 부분에서는 여전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테슬라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술력은 전기차가 아닙니다. 바로 자율주행 기술력이 될 것이고 다음 주에 LA에서 많은 분들에게 공개가 되네요. 그렇다면 딜리버리 대수에 이어서 AI 밸류에이션 상승으로 인한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충분한 기대치를 가지고 기다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 역시나 전기차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10월 10일 이벤트라고 말하고 있죠. 최근에 사이버트럭은 FSD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새로 태어난 기분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현재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똑똑한 브레인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FSD의 버전이 업데이트 되면 될수록 사이버트럭의 브레인은 더욱더 똑똑해지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트럭뿐만 아니라 세미트럭 역시나 FSD가 장착이 되면서 물류 자율주행 역시나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로보택시 이벤트가 테슬라 이정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의 애덤 조나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AI 외에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유심 있게 볼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에어택시 부분 UAM 사업. 테슬라가 전기차 기술력, 전기차 생산 기술력, 기가 팩토리 체제를 비롯해서 FSD 기술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하늘 쪽도 전기 배터리로 작용이 될 것인데요. 그렇다면 테슬라가 EV톨 시장으로 진출을 못할 이유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테슬라 에어택시 역시나 우리가 밸류에이션에 슬슬 매기기 시작해야겠죠. 큰 틀로 본다라면 드론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은 에어택시 사업이 될 것입니다. 우선 현재 에어택시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2026년 상용화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치고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전기차 체제와 FSD 체제만 완성되고 나서 그 다음에 EV톨 시장으로 굉장히 빠르게 넘어갈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에어택시는 사람을 운반하는 기능이고 드론 같은 경우에는 물류가 되었던 딜리버리 배달 쪽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030년이면 23조가 넘는 시장이 형성이 될 것인데요. 앞으로 2030년, 40년 에어 모빌리티의 혁명을 주도하는 기업 역시나 테슬라라고 모건 스탠리를 비롯해서 많은 테슬라 주주분들은 전체 모빌리티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자율주행 과대 광고 여기 소송 들어온 거 기각시켰다라고 합니다. 머스크는 정의는 승리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의 새로운 소식이라고 한다라면 항만 쪽 파업이 있을 것이고 허리케인 헐린으로 인해서 꽤나 피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큰 사건은 중동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지금 레바논 쪽으로 그냥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엄청나게 치고 들어가는 것이 전쟁하는 곳이 세 곳이죠. 예멘을 비롯해서 하마스, 그 다음에 레바논까지. 이렇게 이스라엘이 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은 뒷배경으로 미국이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항만 파업이 되었던 중동 지역의 전쟁이 되었던 미국 증시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심각한 이벤트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가 보여주는 여정들은 결국 머스크가 인류를 화성으로 데려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머스크의 목표는 언제나 화성이 아닙니까? 머스크의 목표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